안녕하세요, 리쯔입니다. 요즘 복지관 브이로그를 위주로 조금 많이 올리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해가지고 영상 찍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뭔가 조금 갑자기 좀 어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는 김에 고데기도 좀 해보고 뭐 화장도 조금 열심히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팠잖아요. 그 스트레스성 장염이 와가지고 살이 쏙 빠졌었어. 근데 지금 다시 찌고 있어가지고 찌기 전에 한번 영상을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찍고 있거든. 이렇게 옆에 보면 옆태가 조금 이렇게. 물 먹어볼게요.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제 작년 때 먹었던 물이라서 공유할 수 없어서 입대고 먹은 거니까 너무 불편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자리는 어떤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종종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개인적으로 해드리기는 했었는데 최근에도 또 질문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19년 2월부터 일을 하면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도 많이 보고, 물론 저희 기관에도 대체 인력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 선배들이 일하는 곳에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대변이래.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 자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좋다,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취업을 아직 하지 못했고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 자리 공고가 났다면은 저는 충분히 지원해서 일할 의향이 있다는 뭐 그 정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라고 하면은 조금 겁을 먹을 수 있는 게 육아휴직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직급도 있고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걸 쓰다 보니까는 그 사람의 합당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걱정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분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이제 팽 당해버리는 건 아닌지, 내가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줬어. 자고 있는데 문이 다 열려서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지금 모기에 완전 난리 났어요. 자는 동안 모기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간지러. 육아휴직을 쓰시고 대체 이제 인력을 뽑을 때는 신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많은 경우의 수를 열어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던 막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을 전부 다 주지는 않아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조금 더 분담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 아니면 뭐 인턴이나 뭐 다른 인력을 붙여주는 등등의 이제 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계약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제가 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자리로 취업을 했던 아는 언니랑 아는 오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배들을 보면은 두 분 다 정규직이 되었어요. 근데 한 분은 그 재단에 정규직이 된 거는 아니고 거기 이제 육아휴직으로 있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관장님께 다른 기관에 공고가 떴는데 이거 내가 아직 고용이 또 불안정하기도 하고 불안하다. 다른 곳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알겠다. 가라. 내가 한번 그 기관에 일 잘하는 애니까 한번 면접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뽑아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 기관에서는 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좋게 얘기해 주시고 거기 좋게 정규직으로 취업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선배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있다가 이제 복직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이제 그 선배는 계약 기간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늘어나다가 그분이 복직을 하시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정규직 TO가 떠서 그 기관에 재입사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선배 같은 경우에는 복직을 안 하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TO가 떠서 그때 한 번 더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을 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어서 취업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일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전 육아휴직 자리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육아휴직 대체 인력 하면서 막 계약직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처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처우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과 거의 동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명절 수당도 다 챙겨주시고 뭐 기관의 사정상 못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저희 지인들 선배들 그리고 뭐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다 동일하게 챙겨줬고요. 챙겨줘야지 당연히. 그리고 뭐 다른 뭐 수당, 양수당 뭐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니까. 그래서 그것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의 메리트는 뭐냐면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부은가 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내가 너무 지쳤어. 근데 그만두고 싶어. 그럼 저는 사직서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업급여 이런 거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뭐 1년 그리고 그 조금 더 이상의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또 쉬고 싶을 수가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 이제 계약 만료, 계약 종료가 되다 보니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체 인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수당 받으시면서 쉬면서 뭐 하시는 분들도 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가 있으면 지원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육아휴직이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 티오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관이 너무 별로여서 사람이 싫어서 일이 힘들어서 퇴사를 할 수 있는 갖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가 이제 공고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은 내가 다른 꿈이 생겨서 내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물론 있겠고 직원 수가 늘어나서 충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은 전자를 이제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의 이해도가 없고 그리고 또 그 기관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잖아요. 외부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모르고 들어가기에 위험 부담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짜증나서 그만뒀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 라기보다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축복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잠시 일을 쉬어가는 단계잖아요. 그 위험 부담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괜찮은 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해봅니다. 일리 있죠. 일이 힘들고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진짜 쉬는 겸 육아휴직이나 써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요. 사실 저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쉬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6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계약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저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제 자리는 그냥 뭐 정규직인데 그만두면 그냥 그만두는 거서 끝. 근데 이제 육아휴직은 정규직인데 그만두면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저는 대부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많았거든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을 할까요? 아니면은 대체 인력 자리를 넣을까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기관이라면 저는 대체 인력 자리를 넣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전담 인력의 자리는 노인 일자리만을 이제 배울 수 있는데 조금 한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물론 많은 또 다른 것들을 배워볼 수 있고 더 많은 노인분들을 이제 대해볼 수 있는 건 정말 큰 최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 자리라고 하면 이제 기관에 있는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맡아볼 수도 있고 더 다양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명절 수당 이런 부분 처우에 있어도 조금 더 차이가 나고 해서 저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노인 일자리 자리도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계약직이라고 하면 이게 훨씬 좋죠. 그래서
근데 뭐 여긴 노인복지관, 여기는 어디, 뭐 센터 뭐 이러면 또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잘 생각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자리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선택하는 데 있어서 팁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질문이지만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이츠들, 또 만나요. 오늘도 리츠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